이번에 강의하게 될 제47강에서는 가장 진시황의 역사에 남을 만리장성을 쌓는다라는 일과 천하의 모든 책을 불태워버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중국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오늘날에 관광화되고 있는 만리장성이라는 것이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폭정의 산물인지, 그리고 이사에 의하여 모든 책이 불태워지는 이런 참담한 역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고 바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진시황의 만리장성은 비결 쪼가리 한 장 때문에 시작된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진시황이 부질없이 비결의 그 글에 현혹돼 가지고 헛되이 만리장성을 쌓아나간 것입니다. 자, 시황이 순 북변할세 시황이 북쪽 변방을 순행할 적에 노생이란 사람이 입에 하나야 바다로 들어갔다가 돌아와서 인하여 와가지고 인하여 록도서를 아뢰었다. 록도서가 뭐냐면 비결이에요. 비결책을 아뢰기를. 이 비결 록도서라는 우리말로 하면 정감록과 같은 거예요. 정감록이란 비결을 봤더니 망진자는 호야라고 합디다. 진나라를 멸망시킬 사람은 호다라고. 바로 이 호가 자기 아들 이름인데 흉노의 호로 본 것이에요. 여기에 록도서라 하는 것은 후세의 참의지서와 같은 비결을 말해요. 정연이 말하기를 호는 흉노가 아니고 바로 이 호해를 말한 것으로 진나라 2세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진시황은 견도서하고 이 비결을 보면서 불지차게 임명하고 이것이 호자가 사람의 이름이 된다라는 사실은 모르고 도리어 북호를 방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진시황이 내견 목념하여 이에 몽겸 장군을 보내서 발병 30만이나야 30만 대병을 보내가지고 북쪽으로 흉노를 정벌하고 하남 땅을 수복해 오가지고 44연으로 만들고, 여기까지는 좋았지만 쭉 장성호대 이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형을 따라, 그래서 지금도 만리장성 가보면 산등성의 형태를 따라서 용제 험세하여 험제한 것으로 제재하여 김조하여 임조라는 땅에서 시작해가지고 요동 땅까지 이르르니 그 길이가 만열이 있더라. 그래서 만리장성이에요. 그래갖고 그 위세가 흉노족에 떨쳐서 흉노족이 덜덜 떨기에 이르렀더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 시를 당나라 호징이라는 사람이 영사시에서 장성이라 놓고 글을 졌어요. 조순종효 차태평을 순임금을 종조로 하고 연임금을 종조로 했으면 절로 태평세계가 될 것을 진왕은 하용 고창생보 진시황은 무엇 때문에 모든 창생들에게 이렇게 괴롭혔는가. 부지 화기 소장내하고 모든 재화는 담장한 왕실 속에서 일어날 것을 알지 못하고 담장 안에 있는 이 호해라고 하는 이 작은 아들로부터 시작할 줄을 모르고 허축방호 만리성이라 공연히 호족을 북호를 막고자 만리성을 쌓았다네. 바로 이런 역사로 우리는 진시황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만리장성을 쌓은 속에서 만리장성의 슬프고 참담한 역사는 누가 말하고 있느냐. 수많은 시가 있지만 고 장성음이라는 왕한의 시를 보면
앞에 부분은 생략하고 회례의 음마 장성구란이 돌아오는 길에 만리장성 그 움퍽 패인 그 굴, 그야말로 움퍽진 데서 물을 마시고 있노라니 장성 도방에 다 백골이라 만리장성 길 곁에는 백골이 많더라. 문지 기노의 하대인고 그 옆에 있는 늙은이에게 묻기를 어느 데 사람이 지금 이렇게 백골로 누워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노인이 말하기를 시 진왕 축성조르라 이것은 진시황 때 만리장성을 쌓던 병졸들의 뼈다귀랍니다. 백골이랍니다. 자, 그 말을 듣고 보니 황원 세북의 무인연한데 황원역 저 변방 북쪽에 인연이 없단 말은 사람 연기가 없단 말은 마을이 없다 소리예요. 마을 하나 보이지 않는 이 외진 산골에 귀곡 추추성비천이라 귀신의 울음소리가 흐느끼면서 그 울음소리는 하늘까지 들끓고 있구나. 백골의 오는 소리가 밤이면 밤마다 하늘까지 솟구치고 있다고. 왜 그러냐면 무죄면 견주요. 무죄 견주요.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죽음을 당했고 고생해서 공을 세워도 상을 준 적은 없고 이렇게 해서 다 억울한 사람들이라 고혼, 유락, 차성변이라 외로운 혼들은 바로 이 만리장성에 떠돌고 있습니다가 유락이에요. 이렇게 만리장성에 온혼들이 떠들고 지금 있는 거라고. 당석 진왕앙금기하야 그때 당시 진시황이 칼을 어루만지면서 일어났을 때 제후 설행불감시라 제후들은 무릎으로 불불불불 기면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한 진시황의 병력에 억눌렸다. 부국강병 20년에 정확히 말하면 진시황은 부국방년 25년 바로 그 세월 동안에 결국 뭐 됐느냐. 축원 흥요 구철리라 오난을 쌓아가고 이런 일을 만리장성 쌓는 일을 부역을 일으키기를 구천리를 만들었다. 만리장성이 구천리 있게 장성을 만들어냈다. 진왕 축성은 하태우어 진시황의 이 만리장성 쌓은 것은 어쩌면 그렇게도 멍청한 짓인지. 천실 망진이요 비복호라 하늘은 실로 진나라를 멸망시킨 것이지 북쪽 오랑캐가 진나라를 멸망시킨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일조의 화기 소장내하고 하루아침에 재화는 소장의 안에서 일어나고 이 말이 바로 거짓 조칙으로 호예를 세운 데서 일어나가지고 위수 함양은 불보더라 바로 이수가 진시황의 도읍 함양 땅은 다시는 도읍이 못 됐으니까 망해버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사의 이 분서, 이사가 책을 태운다라는 것은 딱 두 가지. 백성을 멍청이로 만든다라는 것. 입을 벌리지 못하게 입에 자물쇠를 채워버린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자 이사가 처음 시작했느냐. 이런 폐단을 살펴보면 위로는 상황이 변법을 하면서 위험을 세워서 백성들의 입을 바로 막아본 적이 있었고 이를 뒤이어서 이사가 백성들을 멍청하게 만들면서 심지어 뱃속에서까지도 조정에 대해 비방하지 못하도록 상황인은 입을 단속했다면 이사는 한 수 더 떠서 생각조차를 못하게 하는 것. 조정에 대해서 비난은. 이러한 일들이 분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점인 것입니다. 승상 이사가 상설하기를 이시의 제후병정하여 바로 그 옛날 전국시대에는 제후들이 함께 다투면서 후초유학이라니 얘를 후이하여 유학을
불러들였다 이 말이 유세지사를 여기에 유학이라고 쓴 거예요. 유세지사를 불러들였더니 금천하 이정에 오늘날 진나라 천하가 이미 평정됨에 법령이 하나에서 진시황의 입에서 나오니 백성이란 당, 가족, 집에 당에서는 집에 있을 때에는 영 농공하고 농사와 공인의 일에 힘을 쓰고 선비라 하는 것은 학습 법령이오늘 법령이나 배울 일이지 여기에서 말한 법령이라는 것은 공자의 법이 아니에요. 진나라를 다스리는 현실적인 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말한 법이라는 것이. 그래야 할 일인데 그래서 이 법령에는 오늘날의 헌법이에요. 법령이란 뜻이. 오늘날 많은 서생들이 불사금이 여기에 이재금자가 법령이에요. 오늘날의 법령을 서성 삼지 않고 옛날 공자맹자를 배우면서 이비당시하고 이 당시의 오늘날의 일을 비난하고 홍난검수하며 모든 백성들을 갖다 현혹하고 혼란시키며 이 검자는 검은 것을 말한 것으로 진나라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검은 건을 썼어요. 검은 건으로 머리를 덮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검수라고 말했다. 사기를 살펴보면 진나라가 백성을 명할 때 검수란 문자를 자주 쓰고 있다. 상여 비법교하여 선비들이 서로 함께 모여가지고 법교를 비난한다. 여기에 말한 법교라는 것이 이 법령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진시황이 법을 내면 선비들이 이러쿵저러쿵 떼거리로 모여가지고가 상여예요.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진시황의 법을 비난하여 인문영하면 저 재생들이 천자로부터 명령이 내려온 소리를 딱 들으면 즉 각이기약으로 의지하여 각기 자기가 배운 학문으로 이 진시황의 명령을 이러쿵저러쿵 시비하면서 입적신비하고 바로 들어가서는 마음속으로 여기 신비가 그거예요. 마음속으로 욕한다고. 밖을 나오면 저자거리에 쉽게 말하면 길거리에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떠들어대면서 과주 이명하고 임금보다 더 과장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삼고 이치 다른 길로 고상함을 삼아가지고 솔군하이 조방하니 많은 아랫사람을 떼거리를 거느리면서 비방을 만들어내니 이렇게 해서 선비들이라는 것이 공부해가지고 나라 일에 방해되는 일만 하니 이와 같음에도 금하지 않는다면 임금의 세력은 위에서 내리 강등하게 되고 방파는 아래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금한 걸 편한 것입니다. 라고 해서 선비의 입을 막아버리려면 책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비들의 입은 성현의 경전에서 나오니까 선비의 입을 막으려면 선비의 입이 벌어지는 경전을 없애야 된다라고 이사가 이런 주장을 편 것입니다. 자, 그러니 신은 청컨대 사관이 진나라 역사가 아니면 모두 불태우고 역사서는 진나라 역사만 놔둬라. 한마디로. 그리고 박사관이 맡은 바가 아니고 천하에 소장하고 있는 시서백가의 모든 책들은 개예수야야 모두 군수와 그 위에게 갖다 바쳐서 잡소 뒤섞여서 모두 불태우고 유우어 시서자는 어쩌다가 시서를 말한다? 저작을 해서 이건 처형을 해야 되고 기시하고 이고 비금자는 애적의 성인의 글을 가지고서 오늘날 진시황의 법을 비난하는 자 일족을 멸망시켜야 된다. 그리고 버리지 못할 책이라면 의학서, 복서 그래서 주역이 복서로 처리된 바람에 주역이 불타지 않은 것입니다. 사서 삼경 중에 유일하게. 그리고 나무 심는 이런 책. 자, 만약에 법령을 배우고자 한다면 선생은 누구냐? 선비들 찾아가면 안 된다. 일이 위사라. 관리로서 스승을 삼다.
그럼 이것이 뭔 소리가 되냐면 요즘 말로 하면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스승 역할까지를 겸한 거예요. 모든 학자가 존재한 게 아니라 모두 관에 의하여 지배당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자 진시황이 가라. 좋다. 그렇게 책 불태워라. 이게 분서예요. 분서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논을 하는데, 자, 우리가 다시 보면 옛적에 일찍이 이사가 순경을 사사하다가 순경을 스승으로 삼아서 여기에서 학문을 했는데 1차로 여기서 학문했는데 2차의 그 결과 이윽고 그 책까지를 불태운 거예요. 순경 책도 쉽게 말하면 선생 책도 그 중에 불탄 거예요. 순자도. 그리고 대변, 옛 선성왕의 법을 크게 다 변경해버리고 버리면서 사제도의 스승의 도에 대하여 이 말은 순경에 대해서도 불시약 구수러니 바로 원수 정도 여기는 데에 그치지 않고 더했으면 더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왜 이랬을까? 이 원인을 극금 오늘날에 미쳐서 관순경지서 연후에 순자라는 책을 가만히 살펴본 이후에 지이사지 소위 사진자 개출어 순경이 무족계하라. 이사가 진시황을 섬겼던 모든 정책들이 다 순경의 책에서 나와가지고 이걸 이상하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내가 오늘날 순자의 책을 보면서 느꼈다. 순자라는 책에가 뭐가 문제점이 있었을까? 순경은 희이설이 남다른 말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겸손이 없다. 그리고 과감하게 고상한 논을 하면서 전혀 좌우를 살펴보지도 않은 사람이다. 자, 그러면 겸손하지 않고 전혀 아랑곳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말해본 것이 뭐냐? 예를 들면 바로 이거다. 자사와 맹자라고 하신 분들은 세상에서 이룬 바 현인 군자인데 순경이는 홀로 뭐라고 이설과 고론을 펼쳤느냐? 이설이 이거예요. 천하를 어지럽힐 사람들은 자사와 맹자라고 이렇게 남들이 하지 않은 말을 짓거린다 이 소리예요. 천하의 사람이 이와 같이 그 많은데 그리고 인인 의사가 이렇게 많은데도 순경은 홀로 뭐라 하느냐? 인인 의사가 이렇게 많고 천하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 선한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순경은 혼자 사람 성품은 악하니 걸주와 같은 악한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요수는 거짓이라는 이런 황당무계한 소리들을 성악설로 뱉어내고 있다. 바로 지금 이런 말을 보면 유착한자면 의기유인이 그 순자라는 그 사람 됨됨이 반드시 강팍불소냐. 강팍이라면 강하고 괴팍스럽고 겸손하지 않고 자허퇴과요. 스스로 남들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허가 퇴과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기 너무 지나치고 이런 사람에게 배운 저 이사는 한 수 더 뛰어넘었다가 특심이에요. 순자가 강하고 괴팍스럽다면 지나쳤다면 이사는 여기보다 더한 놈이다 이 소리예요. 저속한 말로. 피견 기사 역저 천하지현이나야 저 이사라는 사람은 그 스승 순경이가 천하의 현인들을 하나하나 꾸짖은 것을 보면서 이 자식이유하고 그 스스로 어리석은 줄을 모르고 스스로가 옳다 여기고 2위 이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선성왕이 계무족법자라. 옛날에 선성왕들은 모두 다 좋게 법받을 것이 없다고. 자기 스승은 요순이 거짓이라 하니까 여기에 한 수 더 떠가지고
이 세상 모든 옛날 선현들은 법 받을 게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한 수 더 가버리니 알 수 없다. 순경은 특히 쾌 일시지론이로되 순경은 그 당시 일시의 논을 자기 멋대로 쾌활하게 했지만 순경도 또한 그 화가 이사의 이 지경까지 훗날 오리라는 것은 미처 예상도 못한 것이다. 자기 제자가 나보다 한 수 더 뜨는 화를 만들 거라고는 스승도 예견 못한 것이다. 자, 그 아버지가 사람을 죽여 온수를 갚으면 그 자식이 반드시 온수를 되갚은 것이다. 그러듯이 순경이 만약에 왕도를 밝히고 애약을 전승하였다고 한다면 바로 이사가 그 학문으로 천하를 어지럽힌다라는 것은 바로 어땠을까? 이게 바로 순경의 고담 이론이 이사를 격동했기 때문에 그런 논지가 나온 것이다. 이게 공명의 논은 일찍이 이상한 것이 아닌데 천하에 모두 다 거기에 미칠 만한 사람이 없었다. 만약에 천하가 과연 미칠 자가 없다면 오히려 어떻게 그 남다른 것을 구함으로써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못 미치면 말일이지. 그 사람들을 뛰어넘으려고 이런 이사의 과격한 논을 써서 되겠느냐 이 소리예요. 이사가 왜 맹자를 뭉갰을까? 맹자에 미치지 못하니까 거기보다 한 수 더 뛰어넘으려는 데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 논이. 소동파 이게 순경론인데 여기에 대한 평을 하면 공자께서 말씀하신 바는 이번에 하신 말씀은 평이하고 정직해요. 감히 뭐 이상하고 남들이 좋아하는 논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자의 도는 만세에 전하면서도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순자는 반대예요. 이설하는 것을 좋아해요. 남다른 말 하는 걸. 그러면서 사양하지 않고 감히 고론을 하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래서 순자는 역력히 천하의 모든 성현들을 꾸짖으면서 자기가 옳다라고 한다. 이사는 그런 학문을 배워가지고 더 꺼리낌이 없어가지고 이것이 순경보다도 더 심하기에 이른 것이다. 바로 이것이 문제점이다. 소동파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사의 폐단은 어디에 근본을 두고 있는가? 이사의 분서 갱유는 이사에게서 시작됐을까? 결코 아닌 거라고. 바로 이사를 이렇게 만든 것은 그의 스승 순경에게 그 책임이 없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잘못된 학문을 배웠던 것이 한 대를 건너가면서 이사와 같은 이런 역사에 중국 역사에 없는 폐악질한 제자를 만들어냈다라고 소동파는 순자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요수는 거짓이라는 그 말이 순자에 와서는 이 세상의 모든 성현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말로 전락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순자의 격동에 의하여 그야말로 완장을 차고 종횡무진했던 그 불량배와 같은 이사가 탄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순자와 이사의 학문에 대한 잘못, 사람이 공부를 한번 잘못하면 역사에 이러한 폐악을 남기게 된다라는 점을 우리는 이번 강의에서 학술의 바른 학문과 바르지 못한 학문이 한 시대의 역사에 무엇을 남기는가를 여실히 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끝마치기로 하겠습니다.